그 인삼인 홍삼들을 많이 드시는데 예. 어떤 원료를 썼는지 또 방송에서도 또 이제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인삼이라는 작물 자체가 인삼 산업법이라는 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작물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위험 요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쉽게 예를 들면 뭐 커피는 바리스타, 그다음에 와인은 뭐 소믈리에,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 인삼류에는 이제 저희 같은 인삼류 검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알맞은, 그다음에 적당한, 그다음에 충분히 좋은 조건의 그런 홍삼이나 인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제 검사 과정을 거쳐서 네. 유통을 시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처음 내려오셨을 때는 내가 그러면 인삼류 검사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인삼류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라이센스가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하지만 그 이 검사원이라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삼에 대한 또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장 기초부터 배웠죠. 뭐 인삼 재배부터 네. 수미하는 것부터 네. 기초적인 가공부터 그 전반적인 걸 다 배우는 게. 그럼 이제 그 전에는 인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가 이제 전혀 3년 몰랐죠. 네. 동안 이제 인삼에 대해서 알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품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네. 검사원이기 때문에 이게 상품인지 중품인지 하품인지 탁품인지 압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네. 선별을 하고 검사를 해서 네. 유통을 시키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네. 홍삼액도 이게 마셔보면 네네. 야 이거 제대로 된 홍삼액이구나. 네. 아니면 물 좀 더 탔다. 다 알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지금 일하시는 모습인데 작업장이 뭐 다양하네요 보니까 수삼에서부터 건삼까지 네네.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따져야 되시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홍삼, 좋은 백삼을 만들려면 그만큼 원료가 또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수삼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계속 해야 되고요. 또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예.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유통에 대한 것도 또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승환 씨가 이거 훈남해가지고 네. 예, 금산 감사합니다. 인삼 시장에 그냥 스타일 것 같아요. 그 훈남 떴다고 다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조금 그러시. 어른들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네. 얼굴 때문에 조금 이득을 그 보신대요. 인삼 시장에 그 아주머니들이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 그 박성준 아나운서가 네. 우리 주성환 씨가 오시기 전에는 네. 금산의 그 인삼 그 아니, 제가 쪽에 좀 아침마당 유명하셨잖아요. 그 이게 금산 고향이 금산이에요. 네, 제가 주승환 씨 오면서 떠났잖아요. 그러셨군요. 자 옆에서 자, 이렇게 그- 또 엄선영 씨와 우리 또 이성희 씨가 열심히 이야기 듣고 계신데 두 분은 참 귀농하셔서 또 인연을 맺게 되신 케이스라서 이야기가 궁금해요. 우리 엄선영 씨부터 이야기 그래 좀 부인 들어볼까요? 얘기가 더 궁금해. 네. 예. 저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초등고등학교 학교를 다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회사 생활도 서울시 경찰청을 다녔는데 네. 회사 생활도 서울에서 하다가 청량에 부모님이 그 작은 땅을 하나 갖고 계셨어요. 예, 예. 근데 거기가 길목땅이라 뭘 그때 가서 보니까 뭘 하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컨테이너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나 세워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부모님이 장사를 원래 하시던 분이라 제가 당연하게 그냥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장사를 하겠다고 하고 시작은 했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 처녀라 요리는 잘할 줄 모르고 그래서 찐빵을 찾아가지고 그 찐빵 가게를 열어서 찐빵 가게를 하게 됐어요. 예. 서울 내기가 그것도 지방 청양으로 내려가서 찐빵까지 팔겠다고 하는 발상부터가 너무 특이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네요. 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어. 네. 음, 마냥 시골이 좋으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시골 내려갔을 땐 처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장사를 학교 다닐 때부터 장사 같은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더 그게 간절해지더라고요.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장사를 했는데 잘 됐어요? 네, 장사는 잘 됐어요. 근데 예, 네. 어떤 일을 다시 이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아마 장사가 잘 됐던 게 아마 아가씨가 청량까지 가가지고 네. 찐빵 장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거나 그러니까요. 특히 좀 특이한 네.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 입소문이 많이 났던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와주시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지인분이 네 청양에 있는 장사 잘 되니까 농산물이나 그런 걸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예, 가게에 다시. 네, 가게에다가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분이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하시면서 벤처농업대학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벤처농업대학을 다니게 됐죠. 다니다가 이제 신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몇 년 전입니까 그러면? 그게 어. 다니기 시작한 것까지 하면 이제 6년 전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귀향한 그 이제 농촌 청양으로 내려온 그 한떨기 여성분이 네. 벤처 대학에서 사내를 만났고 네. 그 사내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성희. 어떠셨어요? 네. 이 처음에 이게 엄선영 씨를 만났을 때. 처음에요? 그냥 네. 봉 잡았다고 생각했죠.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아우 내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학교 다니면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연애는 안 했었고 이제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둘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계속 저는 관심은 그때는 없었는데 저는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그 1년 과정이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공부에 좀 집중하다가 이제 끝날 때쯤에 돼서 제가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죠. 네.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같이 사귀면 어떻겠니 이제 예.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살이 많아요. 아, 아, 네. 연상이세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는 누나 하다가 이제 연인 사이로 되면서 이제 네. 더 친해지게 된 거죠. 그러시군요. 근데 저는 참 이 부부가 이제 이제 결혼도 그렇지만 네. 어떤 특별한 인연이라는 것이 공부를 한 거잖아요. 네. 내 인생의 이제 농업 벤처 대학에서 새로운 이제 꿈을 꾸는데 같은 선상에서 미래를 같이 보면서 네. 동반자이면서 동지이면서 서로를 이제 아껴주는 네. 그런 부부로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인 부부가 되지 않았나. 네. 엄선영 씨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글쎄요. 음. 처음에 사귀게 될 때는 글쎄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녔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신랑이 1년 동안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더라고요. 예. 예, 성실하고 같이 다니시는 동기 어르신들이 너무 이 사람 괜찮다 하시니까 제 눈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대시를 하더라고요. 예. 기다리셨군요. 네. 예, 조금 내심. 내심 대시를 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네. 대시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사귀게 이제 돼서 네. 예. 근데 지금 사귀기 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저한테 누님 하면서 존대를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깍듯하게 저한테 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귀게 되니까 더 저한테 잘해주고 네. 이런 모습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희 씨도 귀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부인을 만나실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귀농하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었어요? 귀농하기 전에는 이제 그 학교에 다녔었어요. 네. 천안공업대학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병역 문제 때문에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그때 기회가 어떻게 좋아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병역 특례를 받게 되어가지고 이제 병역 특례가 이제 마칠 때쯤에 아버지께서 이제 그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표고버섯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정보 검색을 해봤었어요. 네. 예. 근데 정보 검색을 하니까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없었고 새로운 작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표고버섯은 원래 재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표고버섯 톱밥 재배 같은 경우는 거의 국내에 거의 재배 기술이 거의 없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과감하게 선택을 한 게 그 국내에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결혼하셔서 네. 이제 농작물 선택한 것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일을 해보자 한 것이 톱밥을 통한 네. 표고버섯 재배.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네. 시도라는 게 참 어려웠을 네. 것 같아요. 예, 그 그때는 농사를 뭐 지어본 것도 아니고 어떤 예. 농작물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었지만 또 예. 이론적으로만 배웠지만 이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참 네. 어려운 도전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때는 제가 굉장히 나이가 어렸었어요. 어렸기 때문에 사실
뭐 실패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두려움은 별로 없었어요. 네. 예, 두려움은 별로 없었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달려들었고 이제 그래서 그때 많이 배우러 이렇게 전국으로 막 이렇게 발품을 많이 팔았었어요. 예, 많이 팔고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 재배 기술들이 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5년 동안은 이렇게 막 실패를 좀 많이 겪었어요. 실패를 많이 겪어가지고 그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 이제 결혼을 안 했었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았었어요. 네. 예, 혼자의 몸이었기 때문에 예, 또 부모님이 또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시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많이 이제 정착이 많이 됐어요. 시설도 새롭게 많이 좋아졌고 또 애기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사실 많이 보탬이 되고. 아우, 참 보기 좋으시네요. 네. 예, 원래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귀농하셨다가 이렇게 네. 가족을 이루시고 또 아이도 이렇게 네. 낳아서 이렇게 네.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은데 이 톱밥하고 그러면 네. 일반 나무 참나무에다가 표고버섯을 재배를 했었잖아요. 그 네. 차이가 뭐예요? 사실 질적인 문제에서는 네. 원목 재배나 그 톱밥에서 재배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네. 큰 차이는 없는데 원목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동안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톱밥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한 것을 1년 안에 네. 모든 재배가 다 완료가 돼요. 그래서 아. 매출까지 수익까지 다 나타내기 때문에 자금 회전율이 상당히 빠르죠. 네. 예. 그래요. 자, 이충재 시장님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제 30대 그러니까. 또 뭐 예. 20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와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읽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홍의 꿈을 이룬 네. 분도 계시고 네. 또 이루는 과정에 있는 분들인데 참 그 어려운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보면. 네, 예. 그 우리 아나운서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도시의 불빛을 찾는 예. 청년들이 많은 시절인데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땅을 그냥 천직으로 알고 신토불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젊은 나이에 이 땅이 그저 아주 어려운 분들이 그저 천직으로 알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 기술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한번 도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우선 첫째 제가 굉장히 격려를 드리고 싶고 우리가 행복의 끝이 어딘가 싶어요. 사실 도시에 사는 많은 분들이 귀농을 결심할 때 대개는 도시에서 많은 고소득을 얻고 또 도시의 문명적 향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었던 시대에서 우리 행복의 끝이 이제는 사실은 뭐 대한경제, 사회적 경제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또 여러분들은 그 생산의 현장에서 어떤 그 마을 단위의 이제 조합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도전들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먼저 한 발짝 앞서가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저는요 그 미래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재거든요. 저 네 분의 얼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저는 요즘 신세대 용어로 얼짱이다.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우리 옛날에 그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이 참 힘들고 한 고생하는 모습이 있는데 젊은 모습들이 얼짱으로 해서 오늘 아마 농촌의 홍보 대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저기 천심과 민심을 이야기하잖아요. 농심은 천심이고 하늘의 마음이고 그다음에 농심은 민심이라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얼굴 모습이 저렇게 얼짱에다가 더군다나 맘짱까지 그래요. 굉장히 편안하고 네. 밝아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농촌의 우리 미래뿐만 아니고 현재도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네. 아니 이제 박정기 씨는 늘 이렇게 웃어요? 주위에서 많이들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웃으시니까요. 네, 제가 좀 많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어서 네. 주변 분들이 저를 보고서 많이 파이팅 하십니다. 네. 할머니들이 유독 더 이렇게 할머니 친구분들도 계시고 하실 테니까 예뻐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재롱도 좀 떨어드리나요? 네, 제가 마을에서도 당연히 인기 스타고요. 네. 예, 그리고 마을 분들이 요새는 더우셔서 그 정자나무 밑에서 네. 시원하게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값싼 아이스크림이긴 하지만 네. 예,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들고 가서 어르신들 이렇게